마음대로 피구 규칙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피구와 동아를 사랑하는 초등교사 이경아입니다. 와, 오랜 기다림 끝에 피구 동화가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 본격 피구 동화 맘대로 피구 규칙. 책이 나와서 정말 기쁘고 오늘 이 북토크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그럼 먼저 맘대로 피구 규칙의 저자이신 한유진 작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맘대로 피구 규칙을 쓴 한유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솔수북 TV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촬영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떨리는데요. 우리 프로이신 우리 이경아 선생님을 믿고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그럼 먼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맘대로 피구 규칙은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피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단순히 피구만 다룬 이야기는 아니고요. 맘대로 피구 규칙에는 4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은 주인공을 포함해서 그 중에 2명은 피구의 진심, 좀 재미를 추구하는 아이들이고요. 또 나머지 2명은 승부에 조금 집착을 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런 약간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가운데 주인공 진아가 자기가 해위에 대한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자기 마음이 시킨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더 피구를 재미있게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몸풀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는 구기 종목 4가지를 꼽으라면은 축구, 농구, 티볼, 그리고 피구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피구는 동화로 나오지 않아서 되게 답답했어요. 사실 사람들도 피구 하면은 그냥 공 갖다가 맞추면 되는 게임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피구가 규칙도 나름 세밀하고 요즘에는 다양한 게임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맘대로 피구 규칙이 나왔는데 저는 정말 피구의 매력이 이 책 안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님은 혹시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맘대로 피구 규칙은 제가 피구를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가장 제일 아이들이 많이 하고 좋아하는 스포츠가 또 피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할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아이들끼리 다툼도 생기고 또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 피구를 또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피구를 할 때 보면 자기들끼리 규칙을 이렇게도 세웠다 저렇게도 세웠다 여러 가지 규칙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피구에 대한 동화가 안 나왔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구에 대해서 좀 잔인한 경기가 아니냐. 그렇죠. 네. 저희 때는 정말 근데 또 잔인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피구는 다 죽어야 끝나는 경기인데다가 남을 맞춰서 끝내는 경기, 그리고 다 죽어서 나가야 끝나는 경기라서 좀 잔인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면 그게 모두가 뛸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광하고 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피구를 하면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다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구는 다 같이 뛰어야 되니까. 후보 선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쓰게 될 때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피구를 하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규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묶고서 피구를 했는 모양인데 집에 와서 자기가 피구하다가 공에 머리를 맞았는데 머리 방울이 탁 풀리면서 머리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진 않았는데 좀 창피해서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맞추면 안 되라는 규칙을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만든 거예요. 근데 짓궂은 남자애들 중에는
머리를 일부러 가서 그런 애들 꼭 있어요. 이렇게 막 네. 박치기 공룡처럼. 네. 네. 일부러 가서 맞추고 해서 머리 맞추면 안 돼. 규칙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규칙 이야기를 써보면 재밌겠다. 그때부터 제가 이 이야기의 씨앗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니까. 네. 그리고 저 어릴 때 피구했던 저희는 이런 지금 뭐 이렇게 말캉한 공으로 요새는 피구를 하는데 저희 때는 딱딱한 배구공으로 그쵸. 피구를 맞으면 했잖아요. 멍들었어요, 네. 저희 때는. 공을 받으면 퍽 소리가 네, 날 정도로 맞아요. 예, 네. 퍽 소리가 나게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게 던지면 안 됐어요. 아프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말랑한 공이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힘껏 이렇게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 때랑은 좀 다른 피구 얘기를 좀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이 정말 오래 숙성시킨 만큼 저는 되게 여기 들어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 책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누구에게 제일 마음이 가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맘대로 피구 규칙의 주제를 조금 전달하고 있는 모아가 조금 마음에 가는데요. 모아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좀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좀 친구들끼리 뜻을 모은다 해서 모아거든요. 제가 모아라는 이름을 좀 좋아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른 동화에도 모아가 나옵니다. 같은 네. 모아로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좀 다른 모아이고요. 좀 약간 그런 이미지의 역할을 모아가 좀 해주고 있고 실제로 저희 딸아이 그때 할 때 저희 딸이 집에 와서 오늘 피구가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재밌었니? 그랬더니 자기네 반에 스포츠를 운동을 제일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경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그날따라 피구가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랬더니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그냥 재밌게 해보자고 걔가 편도 막 그렇게 먹고 해서 되게 즐겁게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는 아마 그 친구 이름을 밝히기는 못하지만 그렇죠. 네. 그 아이를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만들어낸 인물이기는 해요. 그래서 모아가 승부보다는 재미, 아이들의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좀 재미와 즐거움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좀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데 선생님의 네. 입장에서는 누가 좀 인물 중에 누가 좀 마음에 남으시나요? 그쵸. 교사로서는 정말 모아 같은 유니콘 애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아 네, 복장을 저는 사실 모아 너무 좋아해서 오늘 옷도 모아랑 맞춰 입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모아 같은 애가 있으면은 그날 경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실수를 해도 야야 괜찮아 또 하면 되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애들도 웃으면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 글로만 이걸 봤을 때는 모아가 원픽이었는데 책이 나온 이후에는 모아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해미로 좀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해미 머리 왜 이렇게 귀여워요? 너무 머리 귀엽게 뽀글뽀글해서 그려주셨죠? 그쵸? 네. 네. 저 진짜 저희 반에 해미 같은 아이가 있으면은 미안한데 만져봐도 되니 하면서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 머리가 너무 상상이 되고 이렇게 하나 꼭 묶은 것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림 작가님이 해미를 너무 사랑스럽게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서평이나 제 주변의 반응을 봐도 좀 해미가 얄밉다? 그런 의견도 많은데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해미가 아무래도 이 동화 속에서는 어린이고 아이이긴 하지만 약간의 빌런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해미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도 해미 복장 그래서 땡땡이로 네. 머리를 차마 묶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해미 같은 경우는 제가 서평을 읽어봤더니 해미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열불이 나서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읽었다라는 서평을 봤어요. 억하심정이 있는 친구였나 보세요. 그만큼 좀 몰입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해미가 제가 여기 나오는 4명의 아이들을 누구는 착한 아이, 누구는 나쁜 아이로 그린 게 아니라 좀 다 각각 개성이 있고 좀 추구하는 게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해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좀 대놓고 잘 표현하는 아이, 자기 주장에 강한 아이,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좀 뒤에 가서 남의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인공 진아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진아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혜미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는 공동체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공동체 학교에서 배워나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물론,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수록 선생님은 네.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진정한 나를 좀 알게 되는 게 아이들의 그 초등학교 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네, 혜미같이 당찬 아이도 정말 반에 활력을 넣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작가의 말을 보면은 작가님께서 한때 자칭 피고 아기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운동을 좀 못하는 편이었어요. 달리기도 되게 느리고 던지기 같은 거 있는 던져도 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을 좀 못하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피구를 또 그렇게 피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구공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나한테 날아오는 공을 한 번을 잡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공을 잡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피하는 것보다 잡는 거를 좀 좋아했는데 또 상대 팀에는 이제 저희가 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편을 나누어서 여자아이들끼리 그때 했었는데 상대 팀에도 좀 피구를 잘하는 아이도 공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배구공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데나 다리 쪽을 맞추면 다치니까 거의 가슴팍으로 많이 던졌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랑 저랑 계속 공을 핑퐁 게임 하듯이 퍽퍽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때 주변의 아이들이 니네 뭐 하냐면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제 초등학교 동창들은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미 약간 짐작이 아이들끼리는 또 제 동창 아이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운동은 못했어도 피구는 잘했던 것처럼 저희 아들이 또 자칭 또 피구의 신으로 학교에서 불렸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 제가 이제 갔어요. 공개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라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막 너무 정말요? 코로나 때인데 막 저를 반기시면서 어머니 저희 반 승원이가 피구의 신이에요, 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남자애들은 집에 와도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쵸, 네. 무슨 일인지 저는 몰랐는데, 그 전에 그 반대항 피구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이 피구를 너무 잘해서, 좀 활약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반겨주시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끌어안으시고, 그랬던 일이 있고요. 그 해에 이제 졸업이 아니라 반이 달라질 때 아이들끼리 롤링페이퍼라고 해서 종이에 자기의 느낌, 그 아이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네. 근데 그 롤링페이퍼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반 아이들 전체가 다 저희 아들한테 피구의 신, 너는 피구를 잘해. 피구 얘기만 가득한가요? 가득한 거예요. 저희 한번 볼까요? 얼마나, 보면은 정말 피구 얘기밖에 없네요. 피구짱, 파이어볼, 너는 피구왕. 피구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정말 피구로 날리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친정에 모임이 있어서 가서 했더니 저희 오빠가 또 자기 옛날에 피구 왕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이 피구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피구의 민족이 맞긴 맞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끼리도 이 피구 얘기로 엄마 아빠들까지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피구에 대해서 조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혹시 피구가
우리가 피구에 대한 스포츠로서의 상식은 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정말 맞추면 되는 게임이다 네. 정도죠. 네. 네. 그러면 피구가 우리가 피구를 공을 던지면 그것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이름이 피구일까요? 아, 피할 피를 써서 피구란 말씀이신가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피구는 약간 고유 명사처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저는 그러면 동그라미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예, 피구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피할 공을, 피인가요? 네, 피할 피자를 써서 네. 공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피구. 예, 피구가 맞고요. 잡구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네, 잡구? 피구 잡구? 네. 잡구의 전문가셨으니까. 네, 저는 잡구의 전문가. 네. 진짜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잡구? 네, 잡구.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네. 그럼 피구는 국제적으로 공식 종목일까요? 공식 스포츠 종목일까요? OX. 축구나 야구 같죠? 네네네. 저는 근데 피구 경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배드민턴도 들어봤는데 피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X? 네, X. 네, 과연 피구는 네. 국제 스포츠 기구가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해요. 그럼 대회도 하고 네, 뭐 대회도 피파처럼 열고요. 있고 그런 네, 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찾아봤더니 피구도 그런 전문적인 국제 기구가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고. 뭐 피카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피카가 아니고 네, 피구 막 전문 던졌네요. 기구가 있어서 국제 전문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피구에 소질이 있다. 막 이 책을 읽으니까 피구 의욕이 뿜뿜 솟는다. 그런 친구는 정말 나중에 선수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림픽 이런 종목은 또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겠죠? 메달 그런. 근데 피구를 검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통키 아닌가요? 아니요. 네, 너무 피구를 옛날 말인데. 검색하면 네. 피구 선수가 나옵니다. 그래요? 축구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 월드컵 때 뭐 메시나 네네. 뭐, 그 피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마 이 책이 잘 우리 독자들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검색하면 1등으로 이제 네.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피구하면 선수가 아니라 이 맘대로 피구 규칙이 네, 상위 검색어, 네. 자동 검색 완성으로 네,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되시길 네.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 저보다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피구를 때문에 학교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뭐만 하면 피구하자고 피구하자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또 다툴까봐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까봐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피구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선생님으로서도 좀 좋으시잖아요. 기분 좋죠. 네. 네. 그럴 때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사실 뭐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도 많긴 했는데 뭐 또 재밌는 추억을 꼽자면은 저는 피구를 정말 좋아해서 애들이랑 가끔 한판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도 고학년이 되다 보면은 체격도 만만치 않고 힘이 좋은 애들도 있어서 한 번은 그의 불꽃슛을 받았다가 손가락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방과 후에 이제 정형외과에 달려갔더니 골절이라고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어서 뭘 하고 다녔길래 손가락이 이렇게 퉁퉁 부으셨냐고 그러길래 저도 약간 쭈뼛거리다가 애들이랑 피구하다가 공을 잘못 잡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데 약간 좀 저를 좀 그런 좀 흐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면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 저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가 피구의 민족 아닙니까?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조금 이 책을 읽기 전이라 쭈뼛쭈뼛하며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모아랑 진아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피구의 민족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정말 정말 좋았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쓰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왕과 신하 규칙을 하고 나서 모아팀이 졌잖아요. 네. 지고 나서 신하 벌칙을
왕 애들이 하는 대신 청소를 하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네. 있었는데 청소할 때 져서 청소를 하니까 막 기분 나쁘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모아팀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청소를 하면서 내일 분부만 내리십시오 맞아요. 이런 네.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쓰면서도 너무 그게 웃음이 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진아가 모아가 하는 얘기, 피고는 뭐 원래 맞고 맞히는 경기야. 맞아요. 맞았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맞아도 재미있고 맞춰도 재미있는 그런 게 피고야라고 모아가 한 얘기를 듣고 진아가 약간 느낌을 그때부터 가져가거든요. 약간 그때 진아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장면이라서 저는 아이들끼리 그렇게 막 즐겁게 벌칙을 수행하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저는 네, 좋아합니다. 네. 저는 실전 피구를 좋아해서 저는 근데 정말 우리가 피구의 민족 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고요. 저도 근데 아이들한테 항상 바라는 거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들은 근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게 이겨야지 웃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그 시간을 즐기고 땀 흘리고 재밌게 놀면은 좋다고 생각하기에 마지막 부분에 저는 진아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공 던지잖아요. 네. 그 장면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아가 혜미한테 자꾸 신경을 쓰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선을 걷어들이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쏘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아무래도 좀 이것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고요. 모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서평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이들 서평보다는 엄마분들의 서평이 많은데 저랑 똑같은 마음을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쓰셨냐면 내 아이한테 모아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 주변에 모아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쓰시고 나서 바로 아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모아 같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쓰신 서평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동화라는 장르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약간의 정서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화되는 느낌을 줄 수 있겠다. 모아라는 친구를 생각할수록 조금 마음이 좋아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서 또 실제로 서평에 어른들이 읽었을 때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있죠. 저도 북토크 준비하면서 봤는데 정말 옛날 시대에 피구왕도 많으시고 네. 각자 피구 추억이 하나 둘씩 있어서 저도 진짜 읽으면서 네. 우리가 진심으로 피구의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어른들도 아마 피구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없을 것 같아요. 한 시간 후루룩 가죠. 그 활약담을 아마 다 이야기하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피구공이 조금 말캉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아이들이 있는 힘껏 던지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매너 있게 던지는 네. 게 불문율이었죠. 네, 그런데 네. 요즘에는 공을 저도 몰랐는데 이런 말캉한 공을 말캉하니까 아무래도 있는 힘껏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또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던지는 기술이. 여기를 이렇게 꼬집어서 공을 꼬집기. 네. 꼬집기 그쵸. 기술을 네. 또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반은 꼬집기 금지. 네, 왜냐면 공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피구공이 터져서 거기 안에 있는 솜이 다 빠지면 이제 피구를 못 하니까 꼬집은 사람이 사와야 된다.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네. 그리고 학교에 공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공을 또 가지고 가는 그쵸. 네. 아이들도 있고 제가 아니 무슨 전문 스포츠도 아닌데 네. 왜 자기 공 마이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볼,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끔 선생님들이 피구 금지를 시킨대요. 물론 책 속에서도 금지를 당하잖아요. 네. 그만큼 조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좀 가르치시는 것 같고 그래야지만 또 피구 경기가 네,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말 이거 준비하면서 온라인 사이트에 서평을 봤는데요. 우리 작가님은 서평 정말 하나하나 다 읽고 계셔서 저희가 아까 서평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서평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네, 작가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서평에 남겨주시면은 네. 정말 피드백이 옵니다, 여러분.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서평이 올라오면 그 서평을 보면 이제 블로그에 같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답글 달아드립니다. 답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글 달아드리면.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서. 네,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작가들은 책이 이렇게 한 권 나오면 뭐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그런 반응이 굉장히 두렵고 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이렇게 나오자마자의 반응이 물론 정말 떨릴 것 경아쌤도 같아요. 네. 이제 내년에 네. 책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책이 나온 한 2-3달 정도? 이렇게 독자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네. 궁금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서평이, 올리신 거 말고 블로그에는 자기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더 쓰세요. 정말 진솔한 얘기 네, 나와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제 제 생각도 같이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독자분은 또 제 블로그에 와서 또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인친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소통을.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평 남겨주시면 제가 답방 갑니다. 네, 답방을 원하시면 네, 언제든지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교사로서 이 책을 읽고 많이 놀랐던 게 아니 정말 초등학교를 왜 이렇게 잘 아시지? 좀 싶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왕신화 규칙도 그렇고 목숨 저축 피구도 그렇고 정말 저도 애들이랑 있으면서 이걸로 트러블 있었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너무 생생하다고 생각했던 게 쉬는 시간에 피구 코트 만든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정교회의까지 열렸거든요. 순서를 결국 정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담으셨는지 좀 노하우라도 네. 저 같은 경우는 경아쌤도 이제 동화를 쓰시는 정식 작가시니까 조금 네, 팁을 글벗이니까 팁을 드리자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직 아기가 아주 어리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새돌백이라. 네. 앞으로 하시면 좋은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대본에 없는 얘기.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아이들이 다녔던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저와의 대화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는 것이 유치원에서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주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이와 저와의 대화, 아이가 한 말 이런 것들을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직접 적는 게 숙제였던 거예요? 네. 엄마 숙제인 건가요? 네, 엄마의 그러면?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숙제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아이의 말은 사라지면 나중에 그쵸, 네.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 정말 보석 같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 그때 한동안 많이 적었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글을 쓰는데 아주 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꼭 그 말이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정서,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게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글 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중고등학생이니까 또 사춘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네. 보기 싫을 때, 힘들 때, 그 노트와 블로그를 찾아서 보면 사춘기를 겪는 아이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지금은 지우고 그 시절로 잠깐 이렇게 그렇죠. 타임슬립처럼.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노트나 블로그는 아마 저한테 주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중고등학생이지만 걔네들의 청소년으로 아이들의 말 중에서 네. 좀 적고 싶은 게 있으면 올려놓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그것을 기록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라방을 지금 보면은 안 볼 겁니다. 각자 네.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이의 말뿐
뿐만이 아니라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에 앉아서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 가면 등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놀이터에 가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봐요. 요즘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나와서 놀이터 그 고정 멤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있어요. 네, 늘 마주치는 네. A, B, C, D가. 네. 네. 그 아이들의 대화, 그 아이들의 몸짓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은 지금 아이들의 현재 상황, 현재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쓰는데 피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이 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 어릴 때 기억도 소환이 되었고 또 인터넷으로 또 조사를 좀 하기도 하고요. 아시구나.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우리 경아쌤 말고 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검증까지 마친 너무 네, 생생해서 그런 책입니다. 저 여러 네. 번의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네 그러시구나. 하고 이제 저희가 사실 그림 얘기를 안 할 네네. 수가 없죠. 저희 그림 국민지 작가님 이게 어린이 독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팬덤이 있을 네. 정도로 유명하신 작가님인데 혹시 그림 작가님이 국민지 작가님이 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예. 정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국민 작가님께서 그려주신다고 했을 때 뭐 두 팔 벌려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동화책의 유명하신 그림을 분이죠. 많이 예. 그리시는 분인데다가 많이 그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그리고 딱 보면 특색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이거 국민 작가님 그림인데 하고 이렇게 짓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캐릭터만 먼저 봤거든요. 이런 캐릭터입니다 하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근데 캐릭터 자체를 제가 4명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그 캐릭터를 아주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싱크로율이 높으셨나요? 네. 마음속에 아까 캐릭터와? 햄이 보기만 해도 얄밉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모아도 이렇게 이런 바지를 네. 입어서 그런데 또 보고 나니까 모아가 저는 분명히 네. 남자 2명, 여자 2명. 그래서 모아는 분명히 남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림에는 약간 중성적으로 그려져서 이거 그림 작가님이 좀 의도하신 게 아닌가. 아니, 맞는 게 저는 네. 사실 글로 봤을 때 모아가 약간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리송해서 되게 더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이제 이게 그림이 나오면은 딱 정해져 버리면은 뭔가 속 시원하면서도 아쉬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림에서도 되게 매력적인 중성미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림 작가님이 되게 센스 있게 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고, 제가 이제 분홍색 물방울 무늬 옷을 네. 하나 구해서 독자들을 만나러 갈 때는 좀 혜미처럼 하고 갈까? 네, 하고 갈까? 지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진짜 캐릭터들이 강수도 근데 저는 사실 강수 호피 옷도 오늘 탐났는데 네. 못 구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어렵게 그리셔가지고 네. 구할 수가 없는 네. 옷이었어요. 네. 그렇게 오리지널리티 넘치는 옷들을 입히셔가지고 했는데 그림 작가님의 이 통통 튀는 그림 스타일도 이야기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부럽더라고요. 좋은 그림 작가님 만나는 것도 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저는 신기했던 게 사실 작가님이 강연도 꽤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소재를 연구하시고 쓰시고 이렇게 책까지 내셨는지 언제 글 쓰시나요? 글은 아시잖아요. 저희 같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글은 마감이 쓰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글벗들과 함께 합평 모임을 또 하고 있어요. 저희는 수작이라는 수요일의 작가들 모임에서 저희가 수작 뿌리는 애 수작은 아니고 수요일에 그러면은 한 달에 한두 편씩 꼭 글을 동화를 써서 같이 합평을 하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동화를 씁니다. 써서 합평을 하고 그 합평을 하고 나서 더 중요한 일은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수정을 해서 요번에 참 축하드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한솔수북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 동화 공모전에서
당당히 대상을 네. 받으셨습니다. 저희 수작에서 나온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상이에요. 근데 수작이 그쵸 함께해서 만든 작품이죠, 정말. 근데 네. 이제 합평을 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 거짓말제이보도 단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30매짜리 네. 단편이었는데 합평을 하다가 이렇게 장편으로 또 고치시고 이렇게 돼서 책이 이렇게 대상 작품이 네. 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단편도 쓰고 장편도 쓰지만 단편으로 썼다가 그것이 장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감이 되면 무조건 써야 되니까 쓰는 게 있고요. 강연 같은 경우를 가도 지방을 또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연은 뭐 절대로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요. 강연 시간 한두 시간, 최소한 1시간, 많으면 2-3시간 전에 가거든요. 어린이들을 또 네.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운전하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럼 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만약에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있다 그러면 카페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작업을 작업을 그렇게 합니다. 짬짬이 또 네. 하시기도 하는군요. 네, 작업을 하고 또 강연 가서 어린이 독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약간의 모티브를 얻어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작품을 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이들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 네. 쓸 것들이 자꾸 생겨요. 또 소재를 네. 그때 공급도 받으시고 근데 쓰시고. 제 아이들은 이제 이미 컸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이제 저희는 그쵸. 네. 귀에서 이렇게 피가 날 것 같은 게 또 슬픈 포인트지만, 네. 그래서 이 맘대로 피구 규칙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하면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연애담이에요. 그쵸. 이제 네. 한창 또, 네. 그래서 아이들끼리 연애를 했다가 또 상처도 받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선 다시는 연애를 안 할 것 같이 하더니 그 다음날 한 달 뒤에 또 새로운 내가 있죠.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연애를 하는데도 아이들끼리 그런 규칙이 있으면 어떨까? 맘대로 연애 규칙 네, 뭐 그런 네. 것도 한번 네, 생각을 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맘대로 시리즈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살짝 이렇게. 네, 제 네. 맘대로 한 게 아니어서. 여기 남들 여둘인데 네. 잘 살려보시면 네.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냥 잠깐 그러면 혹시 근데 작가님은 피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피구 왕이셨고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겠지만 피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피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처음에 다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발야구만 하더라도 후보 선수가 있고 한 명씩 나가서 하는 경기고 만약에 3아웃이 되면 하지 못하고 발로 차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끝나는 경우도 기다리기만 하다가 있고 또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해도 개주 선수를 뽑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피구는 반 아이들 전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기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다 보면은 내 시선에 또 다른 아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좀 나와 다른 남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나의 위치와 그런 관계들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피구를 아이들이 하고 나면은요 아시겠지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들어오잖아요. 토마토가 돼서 다들. 네. 새빨개져서 들어오는데 저희 때는 학교 운동장에 수도가가 있었어요. 경화쌤도 있었나요? 네, 있었죠. 거기서 이제 식혀줘야죠. 네. 네. 그래서 저희 때는 피구를 거의 막 1시간씩 이렇게 하고 나면은 새빨개져서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고 네. 그 물을 먹고.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다 마시고 네. 씻고 한 번에 다.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스포츠 운동을 잘 못했던 저는 그런 피구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정말 땀을 많이 흘렸고 시원하게 또 씻었고 네 이런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 있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한테도 피구가 조금 한바탕 이렇게 아이들끼리의 그런 뭐 다른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한바탕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로서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님의 생각이 많은 초등교사들이
약간 마음속에 앉는 숙제이자 희망인 것 같은 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애들은 피구를 다 좋아하겠지 싶지만은 분명히 피구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 중에서는 자기는 피구가 정말 싫다, 정말 싫다라는 애들도 꽤 있고 이유를 물어보면은 공을 맞았을 때 너무 아팠던 기억이나 아니면 이 책에서처럼 갈등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기는 이제 피구가 싫다라는 애도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애들도 부담 없이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요즘에는 피구 변형 규칙이 거의 한 20-30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현장에서도 그 작가님 말씀처럼 모두가 땀 흘리고 즐겁게 놀이 한마당처럼 피구를 즐길 수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신 변형 피구를 그냥 쉬어가는 시간 겸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가님께서 한번 제목을 보시고 어떤 피구일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삼국 피구. 삼국. 네. 삼국이니까 세 나라로 나눠서 싸우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세 팀이 같이 게임을 하면 토너먼트인가요? 네. 토너먼트? 뭐 이기고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네. 노리는 팀에 이렇게 쏘는 건가요? 70점 드립니다. 네. 일단 많이 세 팀으로 나누는 건 맞고요. 토너먼트는 아니고 그냥 같은 타임라인에 팀을 3개로 나누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서 저는 이제 주로 5학년 때 역사 하면서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힘드세요. 하면서 저는 또 이제 사회 시간에 그거를 잊으면 안 되니까 동맹을 또 맺을 수 있게 해요. 그럼 뭐 고구려 팀이랑 백제 팀이랑 속닥속닥해서 우리 먼저 신라를 치자. 그런데 이 게임의 묘미는 그래놓고서 또 배신을 때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또 묘미인 삼국피구고요. 어떻게든 삼국을 가리키겠다는 선생님들의 의지. 어떻게는 고백신이라도 기억하고 사라져라. 막 그런 마음으로 하고. 네, 다음 스파이피구. 스파이피구? 스파이피구는 아무래도 내 팀에 한 명이 간첩처럼 투입돼서 그 팀을 교란시키거나 엉망으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피구 아닐까요? 네, 비슷한데 그렇게 가는 피구도 있는데 이번에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근데 이게 애매하네요. 제가 생각한 피구도 있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 피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상대팀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다가 그 스파이인 애를 맞추면은 공격팀이 지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 맞는 걸 싫어하는 애를 스파이로 심어놓으면은 자기가 공 맞으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네. 런닝맨에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엑스맨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스파이만 선생님이 먼저 그 팀에 누구누구 스파이야 라고 알려줘가지고. 이런 경기는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저희 애들 가고 나면 맨날 어떤 재밌는 피구, 어떤 피구를 할까를 쥐어짜고 고민합니다. 하나만 더, 짝피구. 짝피구는 알 것 같아요. 요새 100점 맞으실 수 있게. 네. 짝피구는 요새 TV에서 어른들 프로에서 짝피구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2명이 이렇게 모듬처럼 묶어서 2인 삼각 하듯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공을 던질 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피하나. 그래서 한 명만 맞아도 다 아웃인.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둘이서 손이나 발을 묶어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아웃인데 또 그러면서 또 뭐 사랑은 아니지만 우정이 싹 트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피구를 짝피구. 했는데 즐거우셨죠? 네, 그럼요. 즐거우신가요? 네.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맘대로 피구 규칙 2 숙제인가요? 네, 숙제입니다. 그냥 즐겁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작가님 후기 2를 기대하는 선생님들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쓰기만 하면 되나요?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빌려다 쓰시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작가님 팬레터 받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만데르 피구 규칙은 물론
제 친구의 아이들이 뭐 재밌게 읽었어요. 뭐 이 정도 메시지는 받았지만 네. 팬레터 일반 독자한테 팬레터는 아직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제가 혹시 제 지인이 꼭 전해달라고 해서 1호 정말요? 팬레터를 어머나. 그냥 제가 말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좀 감동이었던 게 애들이 이 책을 정말 픽으로만 보지 않고 약간 저보다도 더 이야기 속의 주제를 깊게 떠내서 전 좀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작가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내 모습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미사중앙초등학교 5학년 4반 정성의 어린이가 꼭 자신의 이름을 밝혀달라고. 네. 성혜요? 네, 성혜요. 우리 성혜, 예쁜 고마워. 성혜. 네. 근데 혹시 이 친구 하나 궁금한 게 혹시 혜미랑 진아는 같은 집에서 사나요? 아니요. 진안의 집에 혜미가 놀러 온 거. 같은 집은 아니고 되어 놀러 온 있고 거고요. 사촌이다 보니까 네. 좀 서스럼 없이 드나드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오시면 당연히 사촌이니까 그쵸. 예, 오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 진아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도 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숨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지나면 좀 싫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팬레터는 거의 댁으로. 너무 감사해요. 네, 가져가 이렇게 주시고. 세상에 코팅까지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너무 피구공도 그렸네요. 네, 피구공도 그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수제 피구공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모습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이것을 알아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 팬레터는 처음이지만 제가 서평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네. 넘기면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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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에 보면은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독자님들께서 기가 막히게 잘 주제를 파악하셔서 서평을 남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내 책이 이런 내용이었나?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그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네. 이런 이렇게 생각을 좋은 책이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서평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서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맨 위에 보면은 그저 피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노노 정말 이거 돌려드릴까요? 아니, 정말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니 전학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피구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노는 그런 피구 이야기는 아니고 그 안에 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담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다른 서평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는 어떤 선생님 같았어요. 서평을 남겨주신 분이. 근데 어떤 선생님께서 남겨주시길 이 책을 읽고 나서 단체전 1등이 중요한 건지 개인전 1등이 중요한 건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나눠보고 싶다. 저도 근데 이거는 정말 얘기 나눠보고 싶은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서평도 조금 남겨주셨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강연 제목처럼 놀이문화를 통해 깨달은 자아 존중감. 이거 강연이랑 논문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논문 제목처럼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이렇게 서평 남겨주셔서 정말 제가 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쟁하고 비교 같은 걸로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받죠.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좀 건강한 경쟁, 건강한 라이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동화였다. 이렇게 서평을 남겨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서평 정말 코멘트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계셔가지고 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은 잠깐 또 한번 쉬어가는 게임으로 번외 게임, 밸런스 게임으로 오늘 준비 운동도 있고 본 게임도 있고 역시 선생님 나오신 또 피구의 진심이다 보니까 순서대로 넣었는데요. 그냥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이 두 가지 음식 중에 평생 딱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어떤 두 가지? 아, 네, 죄송해요. 피자, 떡볶이, 네, 아. 둘 중에 하나로. 피자와 네. 떡볶이. 뭐 한국에는 당연히 떡볶이 아닙니까? 네, 떡볶이. 떡볶이. 역시 진화파인 것으로. 네, 네. 네. 생일 파티를 해도 떡볶이로 가시나요? 네, 그렇죠. 떡볶이로 하고요. 떡볶이는 무조건이죠. 저 어저께도 먹었는데요. 저는 맵찔이라 저도 소소하게 피자로. 네. 네, 두 번째.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강수 스타일이신가요? 모아 스타일이신가요? 예, 강수가 매력 있어요. 네, 은근히 또.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호피 옷 지금 입고. 동화 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아, 뭐하지만 네. 사귄다면 강수 남성미도. 남성. 네. 근데 또 좀 오래 본다면 모아 쪽이- 연애와 결혼은 네, 별개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결혼 좀 근데 다른 사귄다면 강수로. 강수도 이렇게 약간의 좀 있고요. 근데 모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정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모아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강수도 좀 매력이 있긴 한데 아깝네요. 넘어갈게요. 네, 아깝네요. 네,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희 때는 사실 배구공이 공인 피구공이었잖아요. 그 딱딱한 거 대신에 이게 매력이 팍 잡았을 때 그 탕 네. 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잘못 맞으면 멍은 그냥 하나씩 네. 달고 가는 건데 그런 하드볼이 있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소프트볼 이렇게 말랑말랑 꽉 잡을 수 있는 공인데 작가님은 혹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네. 소프트 네. 딱딱한 공을 했다간 제가 살아남지 못할. 아. 네. 그리고요 배구공으로 피구를 하면은 정말 스릴은 있어요. 이게 절대 맞을 수 없죠. 네. 잡으면 잡았지. 퍽 소리가 예. 나고 그런데 잘못 맞으면 정말 손가락이 이만치 네. 부을 정도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소프트볼이 네. 요새 대세고 소프트볼로 하기로 하죠. 네, 하기로, 네. 아, 근데 이게 또 하드볼이 진짜 매력이 있는 게 그 속도와 힘은. 네. 근데 이거는 뭐, 네, 하드볼 아프죠. 하드볼로 네. 천천히 던지느니 소프트볼을 세게 던지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밸런스 게임은 아닌데요. 혹시 다른 종목으로 동아를 만든다면 어떤 종목을 한번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스포츠 동화로 또 거듭나나요, 제가? 네, 그쪽으로 한번 메인을 해보시면, 네.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스포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는 걸 써야 하잖아요, 동화를. 네. 아는 걸 써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지만 전 자전거도 못 타요. 그렇죠. 네. 운전만 합니다. 자전거를 못 타서 자전거 이야기를 잘 쓰질 못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시작하는 이야기. 그럼 제가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네, 제가 해야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나이가 좀 이제. 예, 그래서 대신에 제가 만약에 꼭 써야 네. 된다면 야구를 저는 야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또 초등학교 때 프로야구가 개막된 그런 세대예요, 제가. 가늠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가 아니라. 네. 그래서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요. 야구 같은 경우에도 좀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저는 3아웃 체인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우스갯소리인데 제 친구 중에 야구를 정말 모르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20대일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유진아, 야구는 아웃이 몇 개여야 공수가 바뀌어? 3아웃 체인지도 모르냐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3아웃 체인지라는 그런 매력이 좀 있고요. 야구는 조금 뭐랄까 더블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루에 이제 주자가 나가 있을 때 내가 잘못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의 주자도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그 더블아웃 제도가 있어서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랬을 때 그런 선수의 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초등학교 때 맘대로 야구 규칙을 한번 맘대로 야구 규칙 저 이렇게 쓸 게 많나요? 네.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가 같이 담이 이렇게 붙어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거기 야구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의 야구부였어요. 그래서 야구 그때 하던 중학생 그 선배들 그런 분들의 스토리도 조금 알고 있고 그래서 야구 만약에 스포츠를 꼭 네. 써야 한다면 야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네, 또 오늘 숙제 많이 받고 네. 역시 선생님이라서 네, 숙제를 계속 네, 숙제 내는 게 제 취미라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가님께서 이 맘대로 피구 규칙 읽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 피구 규칙을 읽은 아이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를 편지로 써왔습니다. 편지로. 네. 편지를. 네. 또 요즘 아이들 긴 거 싫어해요. 네. 짧게 써왔는데 요거 네. 한번 편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맘대로 피구 규칙을 읽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어린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이 세상에 나는 단 하나뿐이에요. 모두 서로 다르고 특별한 존재지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때로는 부족하거나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게 나를 발전시키기도 해요. 물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답니다. 동화 속에서 주인공 진아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모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해요. 내 마음속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 친구들 또한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해요. 우리 모두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요. 자,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 네, 편지입니다. 네, 그럼 작가님, 저희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 앞으로도 여러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많은 어린이 독자 친구들 만나시면서 피구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저의 글벗이자 이렇게 유쾌한 우리 경아쌤이랑 이런 자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경아쌤의 선생님으로서의 아이들과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응원드리고 앞으로 동화 작가로서의 행보도 또 한 번 더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 네.